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09년도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논술은 앤서프 매트릭스가 나왔고 다른 논술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 시험지 그러니까 문제지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지를 회수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 현재 복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요 문제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공개한 게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가도록 한 게 2013년인가 아마 그때부터 이제 문제지를 수험생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문제지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복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약술은 CRM, 서비스 특징, 커뮤니케이션 믹스, PPL 요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출 문제를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2009년도에 출제됐잖아요. 이 2009년도에 출제됐던 앤서프 매트릭스가 작년에 출제가 올해 출제가 됐죠. 2023년에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출제된 게 요 똑같은 내용이 올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서비스 특징 네 가지도 2009년도에 출제가 됐는데 2022년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게 똑같은 문제가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똑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시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앤서프 매트릭스가 무슨 내용인지 이게 2009년도에 출제됐다 그랬죠. 2023년도에 약술로 또 똑같은 내용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앤서프 매트릭스의 네 가지 전략을 쓰고 이게 통닭집을 운영하는 경우에 마케팅 전략을 기술하시오 그랬는데 요 개념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장 침투 같은 경우는요. 기존 시장에서 기존 제품으로 기존 제품 기존 시장이면은 시장 침투죠. 기존 시장에서 신제품이면은 제품 개발이고 신시장에서 기존 제품이면은 시장 확장이 되는 거고 신제품 신시장이면 다각화가 되는 거. 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앤서프 매트릭스가 예전 교재는 쓰여져 있었는데 최근 교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최근 교재는 안광호 교재, 최서일 교재, 박찬수 교재 이런 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윤영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코틀러 교재도 이제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코틀러 교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코틀러 교재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개 보면 이제 코틀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국내 학자들에 의해서 인용돼 가지고 다시 이제 저술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틀러 교재를 직접 보시는 것보다 어차피 코틀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인용이 돼가지고 국내 학자들의 교재에다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학자들 교재 그러니까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게 안광호 최서일 교재죠. 그리고 박찬수 교재도 이제 왕왕 출제가 됐었고 어쨌든 간에 최근에 출간되는 그런 마케팅 관리론 교재에 보면 이 앤서프 매트릭스의 비중이 안 쓰여 있거나 아니면 빠져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 침투는 이런 전략이고요. 그 통닭집 전략은 간단합니다. 기존 시장에서 그냥 가격이나 서비스 경쟁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게 그게 시장 침투 전략이에요. 그리고 제품 개발은 신제품 개발하는 거죠. 뭐 뻔한 내용입니다. 통닭집을 운영할 경우에 마케팅 전략 이거는요. 제품 개발이 뭔 내용인지 개념만 알면은 뭐 통닭집의 마케팅 전략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장 개발 그러니까 시장 확장이죠. 신시장 개척하는 시장 확장 전략입니다. 이것도 뭐 당연하게 통닭집이라고 하면 이제 이웃 동네에 점포 확장하는 거가 시장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각화는 신제품으로 그러니까 통닭만 하는 게 아니라 통닭 말고 뭐 피자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웃 점포로 진출해 가지고 다양하게 그 점포도 확장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각화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간략하게 끝냈지만은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이게 2003년도에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2024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무슨 교재를 볼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먼저 기출문제 먼저 살펴보세요. 기출문제 먼저 살펴보고 기출문제가 이런 문제로 기출이 됐구나라고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보고 그 기출문제 해설을 본 다음에 그러면 자기의 현재 수준이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 기출문제에서 내가 얼마만큼 문제를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그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를 고르든 뭐 학원을 선택하든 그렇게 하십시오.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도 그겁니다. 그 다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CRM 문제가 나왔어요. CRM 문제가 2009년도 출제가 됐고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2015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CRM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요, 최근 교재에는 CRM 즉 고객 관계 관리보다 고객 경험 관리라는 게 재작년에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교재에 보면은요, 고객 관계 관리 내용보다는 고객 자산이라는 내용이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고객 관계 관리도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고객 경험 관리 있죠. 재작년에 문제가 출제된 거. 고객 경험 관리하고요. 고객 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 생애 가치, 고객 경험 관리, 고객 자산 요 개념으로 공부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고객 관계 관리의 개념은 이런 거고요. 고객 관계를 통한 장점은 이런 거고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요, 교재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마케팅 전략을 써라라고 했을 때 이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사람들 보면 점수를 높게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이라는 게 정답이 없죠. 예, 전략에 정답이 있으면 세상에 실패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전략을 써라라고 하면은요,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단 그게 타당해야 되겠죠. 예,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전략이어야지 엉뚱한 전략을 쓰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 답안 연습을 하실 때 전략을 써라라고 하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다만 개념이 뭐냐, 장점과 효과가 뭐냐,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답이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정답을 외워서 써야 되는 거고, 전략을 써라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알아서 써주면 됩니다. 굳이 교재에 있는 거 외워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 관리론 같은 거 보면은요,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경험을 충분히 가진 분들이 이런 거는 잘 쓰거든요. 이런 거를 잘 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재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분들이 오히려 점수를 더 높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 연습을 하실 때 정답이 있는 내용하고요, 정답이 없이 주관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답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마케팅 관리론만 그렇습니다. 마케팅 관리론만 그런 거고, 소비자 행동론이라든가 시장조사론은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 거는 정답을 외워서 써야 됩니다. 소비자 행동론이나 물론 소비자 행동론도요,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왕왕 조금씩은 나옵니다. 하지만 상당수 문제가 소비자 행동론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을 뚜렷하게 써야 되고요. 시장조사론은 이거는 100% 정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정답대로 써야 되겠죠. 하지만 마케팅 관리론만큼은 전략을 써라, 뭐 이렇게 뭘 논하라 그러면은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충분히 논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약순 네 번째 문제, 서비스 특징 네 가지. 이것도요, 2011년도에는 소멸성을 물어봤고 2019년도에는 무형성을 물어봤고 2022년도에 또 서비스 특징 네 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이게 2009년도 출제된 거죠. 2022년도에 똑같은 문제 또 출제됐어요. 이래서 기출문제 자꾸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형성 이게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광호 교재, 안광호 최신판입니다. 안광호 교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성을 극복을 해라라고 쓰여져 있고요. 비분리성 이것도 설명은 빼겠습니다. 안광호 교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분리성을 극복을 해라. 아무래도 안광호 교재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안광호 교재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질성 이것도 안광호 교재는 이렇게 해서 이질성을 극복을 하고 소멸성도 이렇게 극복을 해라라고 안광호 교재에 쓰여져 있어요. 참고로 박찬수 교재 같은 경우는요, 이 내용 자체를 간략하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찬수 교재에 있는 내용은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최세열 교재도 거의 비슷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근데 최세열 교재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2017년도 판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올해 하반기에 출간이 그러니까 심판 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세열 교재가 신간이 출간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서비스 특징 4가지가 재작년에 출제가 됐죠. 작년이죠.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뭐 당분간은 좀 빠져도 되지 않을까. 다만 비분리성이라든가 이질성 요게 또 왜냐하면 비분리성이라든가 이질성은 출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 예, 광고, PR, 판매 촉진, 인적 촉진 요 4가지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믹스죠. 예, 이거는 2009년도에 출제된 이후로 그 이후로 한 번도 추가로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광고는 미디어 인쇄, DM 공간, 인터넷 매체 이런 것들이 광고의 유형이고 광고의 장단점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PR의 유형 요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PR의 유형은 교재마다 다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교재마다 다 다릅니다. 진짜 교재마다 다 달라요. PR의 유형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판매 촉진도 2016년, 2018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된 지 한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소비자 촉진이 있고 유통 촉진이 있다는 거 요 두 개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장단점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적 촉진은 2008년도에 출제가 됐죠.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적 촉진은 개념이 뭐고 또 어떤 제품이 인적 촉진에 적합한 제품이냐 그것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PPL, 예, PPL이 이제 이게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그때 이제 PPL 법이 한번 바뀐 적이 있어요. 그때 법이 바뀌면서 이게 시선성 있는 문제로 그때 한번 출제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는데요. 그 텔레비 보다 보면은요, 본 방송은 간접 광고와 가상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밑에 자막이 나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상당수 그 프로그램이 그 밑에 자막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간접 광고가 이거예요. 온셋 배치, 크리에이티브 배치 이게 간접 광고예요. 가상 광고는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제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 이게 가상 광고입니다. 유형은 온셋 배치가 있고 크리에이티브 배치가 있는데 이것도 예전 교재는 온셋, 크리에이티브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 최근 교재는 이런 내용도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교재는 이 내용 자체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도 아마 별 나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온셋 배치는요, 제품이나 장소를 아예 대놓고 노출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예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드라마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니폼, 로고 뭐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가 그대로 다 노출이 되겠죠. 이게 온셋 배치입니다. 아주 대놓고 노출하는 거 이게 온셋 배치고요. 크리에이티브 배치는요, 브랜드 로고 제품 영상을 배경에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짧게 노출시키는 게 이게 크리에이티브 배치입니다. 참고로 이 크리에이티브 배치는 현재 이게 법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온셋 배치는 허용이 됩니다.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온셋 배치는 허용이 되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배치는 허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텔레비 보다 보면은요, 대놓고 그냥 브랜드가 노출되는 것도 있고 반면에
센싱 처리되는 거가 있습니다. 센싱 처리되는 게 아마 크리에이티브 배치가 센싱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따로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과만 보시면 됩니다. 간접적으로 침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명 효과, 이해 효과, 확산 효과 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가 저항감이 없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브랜드를. 그게 효과다. 그래서 이 효과만 좀 잘 정리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에 출제됐던 마케팅 관리론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부터 2024년도에 그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먼저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느냐, 옛날에 출제가, 이게 지금 14년 전에 출제가 된 거죠. 14년 전에 출제가 된 거다라고 해서 안 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오산입니다. 아까도 보셨지만은 14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가 올해 출제가 됐어요. 올해 또 출제가 된 게 있습니다. 올해 출제된 것도 있고 작년에 출제된 것도 있고요. 이게 마케팅 관리론이라는 학문 자체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게 다시 반복해서 거의 똑같은 문제 아니면 살짝 바꿔서 다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출문제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누누이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2010년, 11년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